미국 슈리프포트라는 지역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고, 한일전이 가장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이랑 올해랑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번에 VNL 때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명희들. 비시즌에 또 국제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또 배구 상담소를 또 준비를 했고, 이번이 배구 상담소 5번째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VNL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VNL을 KBS랑 KBSN에서 같이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VNL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또 VNL을 보실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VNL이 예전에는 이제 월드 그랑프리였는데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라는 건데 이제 짧게 VN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VNL은 2018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는 그래도 한 5승 정도, 2019년도에는 3승,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해였던 2021년에도 3승을 거뒀는데, 네 번째 VNL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이랑 올해랑 좀 많이 바뀌었죠. 박정아 선수, 김희진 선수, 염혜선 선수만 작년이랑 동일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원래는 정지훈 선수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새롭게 고예림 선수가 합류가 됐죠. 간단하게 저희 선수들 명단을 한번, 세터에는 염혜선 선수랑 박혜진 선수, 그리고 리베로는 한다혜 선수랑 노란 선수, 센터에는 이다현 선수, 이주아 선수, 최정민 선수, 정호영 선수, 레프트에 강소희, 박정아, 박혜민, 고예림, 황민경, 이한비, 이선우, 라이트에 김희진. 올해부터는 이제 세자르 감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도 외국인 코칭 스텝이 총 4명이에요. 중에 3명이 바크포방크 소속. 이 팀이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터키컵, 뭐 터키 리그, 뭐 터키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또 바크포방크가 우승을 하면서 이게 총 5관왕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성적을 보였던 팀에 있는 코칭 스텝 중에 3분이 그대로 우리나라 대표팀에 오신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게 이번에 VNL 때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테크니컬 타임이 8점이랑 16점대 2번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대회만 시범적으로 12점의 테크니컬 타임이 한 번 있어요. 그게 60초 동안. 테크니컬 타임이 예전에는 한 세트에 2번이 있었던 게 이번에는 12점에 한 번만. 팀마다 부를 수 있는 타임아웃이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 팀에 한 번씩 30초씩 타임아웃을, 그래서 총 한 세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타임 때 이 팀에서 한 번, 이 팀에서 한 번, 그래서 총 2번이죠. 합해서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총 3번밖에 선수들이 휴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번 VNL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주부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주심이 벤치에서 마주보는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심이 벤치 앞쪽으로 와. 그래서 그전에는 주심이랑 벤치 쪽이랑 마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심이 여기 앞에 있고 벤치가 이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심이 저쪽 마주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래야 저쪽에 있는 관중들이 뭐 더 시야도 확보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VNL 같은 경우는 다른 대회랑은 다르게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초점이 다 팬들한테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서브 클락을 운영을 하는데, 이 서브 클락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그 서브 클락 운영하는 심판이 또 따로 앉아서 그걸 눌러요. 그러면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야. 15초가. 랠리가 끝나고 준비하는 데까지 7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브 치는 선수는 세레모니 하지 말고 빨리 가야 돼.
가서 서브 공을 잡으면 주심이 휩스를 불러요. 그럼 8초 안에 서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 시간을 15초를 하는데 기존에도 이런 룰은 있었는데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려고 서브 클락을 하는 심판을 앉혀놓고 카운트를 누르니까 서브를 쳐야 되는 선수들이 빨리 나가야 돼. 세레모니 할 시간이 없어 지금. 하나 득점 내고 막 세레모니 하고 뛰고 이러면 계속 경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 결선 라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선전에 최종 순위를 가지고 8팀이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선 라운드가 8강이거든요. 이제 8강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개최국은 자동 출전이야. 결선 리그를 개최하는 그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재 여자 리그는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는 결선 라운드를 그냥 자동으로 출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터키는 예선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강에 가면 파리랑 붙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드는 생각은 터키가 과연 그러면 예선에 전력을 다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는 본인들도 경기 감각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는 좀 주전급, 그러니까 1군의 선수들이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알고 보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VNL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경기가 계속 이제 지역이 바뀌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명단이 바뀌어요. 일단 1주차 명단에 14명이 나왔거든요. 이번 1주차에는 박혜민 선수랑 최정민 선수만 제외가 됐고 14명의 선수가 이제 1주차를 소화를 할 예정이고 이선우 선수랑 최정민 선수, 박혜진 선수는 성인 대표팀이 처음이에요. 이런 대회는 황민경 선수나 고예림 선수, 이한비 선수는 또 처음이에요. 이런 VNL은 처음인 선수들이 좀 여러 명이 돼 있고 사실 약간의 세대 교체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1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번에는 VNL만 딱 놓고 보면은 5월 31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기인데 우리나라 경기는 6월 2일 한일전이 처음이에요.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 첫 경기 한일전은 KBS N이 아니라 KBS에서 지금 10시에 중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에는 미국 슈리프포트라는 지역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고 첫 경기가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한일전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6월 4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독일과 경기가 또 치러질 예정이고 그 다음 경기가 6월 5일 새벽 4시 폴란드랑 경기가 있어요. 이 폴란드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라바리니 감독이 여기 대표팀 감독으로 임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기고 그다음에 6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에는 캐나다랑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일전이 가장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 때 이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그 일본 팀한테. 그래서 그때 나왔던 멤버들이 거의 다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세대 교체를 우리보다는 좀 더 빨리 했기 때문에 호가사리나 선수가 지금 현재 주장이고 이시가와 마유 선수도 지금 14명이 포함이 돼 있고 이노우에 아리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를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년에도 올림픽을 거의 비슷한 멤버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손발이 잘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경기가 이제 독일 팀인데, 이 독일 팀에는 기존의 에이스 선수였던 그 루이자 리프만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지금 비치 발리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한나 오르스만 이 선수가 좀 에이스인데, 이 선수도 지금 14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이 선수가 제일 에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잘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터키 리그 이 팀이 튀르크 하바 율라라. 아, 나 너무 힘들다. 튀르크 하바 율라라. 주요 선수만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일이랑은 최근에 이제 VNL 2018년도 VNL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2019년도에는 0대3으로 패를 했고, 또 2021년도에도 0대3으로 패를 했기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위에 있진 않아요. 열세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기가 폴란드죠. 폴란드 라바리니 감독이 지금 감독으로 있는 그런 팀이고, 여기 이제 요한나 보어시 세터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팀에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팀에 안 들어오고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맡았던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선수가 계속 대표팀에 합류를 좀 거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이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전에 2018년도 VNL에서는 0대3으로 패를 했었고, 2019년 VNL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또 작년 2021년 VNL에서는 0대3으로 패를 했기 때문에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좀 열세인 점. 다음 이제 네 번째 경기 캐나다 경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 VNL에서 우리가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팀이고, 캐나다의 주요 선수는 반라이크 선수랑 브리킹 선수가, 이제 브리킹 선수는 세터거든요. 이 두 선수가 좀 유명한 그런 선수고,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8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1, 2년 전부터 계속 뛰고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할 순 없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번 1주차에 14명의 반라이크 선수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팬분들이 알고 있는 알렉사 그레이 선수도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터 선수, 브리킹 선수도 들어와 있고, 그래도 주요 선수들은 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박정아 선수나 김희진 선수나 강소희 선수가 좀 잘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 1주차로 1편을 할 예정이고, 이제 2주차, 3주차는 2편으로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다음 편에는 제가 VN의 2주, 3주, 그리고 배구 상담소에 대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댓글로 남겨주신 것 중에 되게 좀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VNL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중계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무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